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요. 일반적으로 가족은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가족은 네. 어떤 가족일까요? 여러 가지 가족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부모를 너무 지나치게 책임을 지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어떤 남성분이 아내랑 상담을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모든 어떤 물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계까지도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좀 만나봤는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잠바도 10,000원짜리 사서 입고 네. 그러면서 그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셨어요. 한 많이 달에.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아, 네. 초라한 행세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이제 전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집을 지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무거운 버거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 안타까웠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시절 굉장히 집이 가난했었더라고요. 가난했는데 무리하게 해서 본인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했고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희생을 했다라는 어떤 무거운 마음을 안고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줘야지 이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엄마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아들을 무슨 보험도 아니고 이제 너무 당당하게 모든 생활에 지원을 이제 생활비뿐만 아니라 카드까지 지원받아서 이렇게 예. 살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두 번째 가족은 부모가 또 지나치게 검소하셔서 네. 이제 자녀에게만 아낌없이 퍼주는 거예요. 아, 이제 반대로 이제 너무 아낌없이 퍼져서 이제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무 가난해요. 아직도 너무 가난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엄마를 볼 때면 아들은 지금 자기의 삶이 너무 풍요롭고 정말 성공을 해서 엄마에게도 좀 보답을 하고 이렇게 엄마가 또 좀 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끌고 가면 난 괜찮다. 그냥 니들 먹어라. 이러면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부모가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조금 적절한 거리도 두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 제3자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새로운 등장인물한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엄마의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네.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손자, 손녀까지도 이제 목표물로 삼아서 이 가족을 다 통째로를 이제 나한테 데리고 오려고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는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와, 그렇다면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네.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를 제가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네. 나르시스트 엄마인 그런 속에서 성장한 이제 남편이 아들이 혼자서 살다가 이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처음에는 이제 며느리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한테 열망이 있더니 내가 괜찮은 아내를 만나니까 엄마가 잘하는구나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식을 올렸으니 내 식구니까 네. 본색을 들이대면서 너는 왜 이제 전화했니? 너가 그따위로 해서 되겠니? 갑자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왜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근데 당황을 해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너무 떨면서 당황을 해서 일단 전화 끊었는데 완전 두 사람이 이혼 위기가 된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네, 신혼여행에서. 남편도 너무 당황해서 막 벌벌벌벌 떠는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엄마를 피하기만 했지 엄마를 대항할 힘은 없었거든요. 근데 며느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이제 일단 상담을 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초반에 이 상황을 우리 같이 좀 대처를 해보자.
해서 철저하게 남편이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보자, 이 아내. 왜냐면 아내랑 이혼하고 싶지 않고 자기는 엄마 아니라 아내를 선택하고 두 사람이 살고 싶다. 근데 엄마가 아내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함부로 대했으니까 나는 당분간 집에 안 갈 거야. 선포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피하는 과정이 함께 있었어요. 그냥 이러면서 특별히 아내를 보호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가 잘하면 네. 엄마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더 요구사항이 많고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약간 좀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못해서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아예 안 되는. 잘 해봤자 안 되는. 아예 안 되는. 그래서 우선 아내도 이제 어차피 어머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을 수 있게. 왜냐면 남편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나의 엄마가 이런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고 사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아내가 이런 엄마를 알고 결혼 안 할까 봐 사실 내가 숨겼었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두 사람이 이 상황을 같이 이겨내보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너무 애쓰지 말자로 좀 거리두기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철저하게 보호를 하면서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예전에 큰 소리 치면서 아들한테 막 뭐라고 했었는데 엄마랑 거리를 두고 조금 힘이 생기니까 엄마가 무섭지를 않더래요.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한 번을 우리가 잘 해결해보자. 그리고 최대한 엄마를 만날 때 바깥에서 만나자. 집에서 만나지 말고. 집에서는 본색을 드러낸다. 일단 그렇게 만남을 명절인데 네. 가졌어요. 엄마는 기분 나쁜 채로 나와요. 평소에 아들은 눈치를 봤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아들이 눈치도 안 봐. 근데 일부러 가방을 떨어뜨렸거든. 그럼 연년에 하면서 아들이 막 가방 줍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아들이 좀 태연해. 엄마는 불평을 여전히 좀 했어요. 근데 못 들은 척을 하자. 못 들은 척을 하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혼 사진을 보여주고 짧은 시간을 보내고 처음 이제 헤어지는 거. 거기까지로 진행했는데 사실 그 다음부터 전화 올 때 아들 바빠? 나 지금 바빠. 그리고 끊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전화도 못하고 생각보다 연연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이렇게 약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만났을 때는 좀 태도가 더 달라지는 모습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 내가 부모님을 미워한다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너무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고 사실 어린 시절부터 너가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구조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걸 호소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엄마를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네. 지금 엄마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그 감정 또한 네. 내가 인정하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은 대부분 싫은데도 억지로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싫은데도 억지로 하면 그 내 안에 싫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마의 이런 모습이 싫어.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는 걸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싫은 마음도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싫다고 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그러는 경우와 좀 달라지려고 애쓰는 경우는 큰 변화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하는 모습은 내가 싫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네. 와닿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처음에 부모가 나에게 굉장히 희생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내가 희생을 하는 경우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희생을 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되게 희생을 하는 경우에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님과 좀 많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이제 부모를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그 마음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죠. 너무 지극히 좋은 건데 결국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내가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와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 면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내 자신이 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라. 네. 내 자신한테 어떤 기대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상태를 자꾸 탐색을 하고 네. 그래서 난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나를 주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이제 부모와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을 살아야죠. 나다운 삶을 살아야만 사실 좀 더 행복해지고 거기서 이제 다음 세대 나의 자녀와 또 새로 만들어가는 가족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살아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아닐까 맞아.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제 부모님 밑에서 뭔가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경우 의지를 하고 있는 경우 사실 이럴 때 부모님이 잘못된 어떠한 관계를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일단 독립을 해야겠다. 언제까지 내가 독립을 해서 부모님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벗어나야지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부분에 좀 더 에너지를 좀 써보도록 꾸준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나의 욕구를 계속 탐색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 욕구를 탐색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에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자꾸 키워가는 쪽으로 좀 발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만 내 안에 있는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또는 부모에게 안 좋은 영향들을 주고 있다면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부모가 너무 밉대요. 그러면서 35이 됐는데 아직도 부모 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뭘 하라고 하고 너는 아직도 왜 돈벌이 안 하고 이러고 있냐 이러면은 자기 얼굴을 막 때리고 그러면서 막 벽을 받고 그러고 있는 형태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도대체 부모가 미운데 왜 그 속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그 결국은 독립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밉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독립 못하고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밉고 부모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장기간으로 보고 아직 물질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공급을 받되 내 안에 있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1년 안에는 또는 2년 안에는 내가 이걸 취득을 해서 어떻게든 독립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부모가 원하는 나의 욕구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나 스스로 원하는 나의 욕구 이거를 탐색하면서 그냥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면 막연한 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마음에 힘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데 미워만 하고 원망만 한 채로 그 속에서 부모가 나한테 못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상태야 라고 하면서 계속 머물러서 부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부모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본인이 먼저 달라져야죠.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달라질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달라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해라.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와닿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김선영 상담사님을 모시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깝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